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 형님이 스포티파이가 짱이다라는 거를 자기 피드에 다 해놨어. 이거는 영업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쓴 거야. 스포티파이가 좋다. 멜론 진이는 안 듣고 싶은 뉴스, 세계 1위 스포티파이 곧 상륙이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회사일 것 같아서 국내에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국내에 상륙하면 분명히 이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볼 거고요. 그 검색에 상위 노출되고자 오늘의 영상을 찍어봅니다. 스포티파이는 다니엘 에크 형님이 만드셨어요. 한 분 더 있는데 그분은 몰라도 돼요. 그냥 다니엘 에크 형님이 만들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머리 숫사자상의 완성형이죠. 이게 완성형이에요. 완성형. 한 가닥도 남아있지 않아. 다 끝났어. 이분은 완성형.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만큼 대단한지 보면 2006년에 무려 23살에 어드보티고라는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수십억에 매각해요. 수십억에 매각하고 바로 유토렌토의 창업은 아니야. 그냥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창업주는 아니에요. 창업한 건 아니고 그냥 대표 CEO를 맡았어요. 그러고 이 유토렌토까지 이제 비트토렌토에 매각을 했어요. 이 토렌토가 지금 알고 계신 토렌토 맞습니다. 그 토렌토고요. 그 토렌토의 유토렌토의 대표를 하시다가 이제 매각을 하시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신 거죠. 이분이 유토렌토 대표를 하기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넵스터라고. 혹시 넵스터를 모르시는 분은 넵스터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넵스터를 만든 소리바다는 아실 거야. 소리바다가 사실 토렌트랑 비슷하잖아요. 토렌트랑 비슷한데 이 토렌트를 음악에만 적용한 게 소리바다 넵스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 그러다가 이 두 회사 모두 다 이 토렌토가 뭐예요? 토렌토가 이거 뭐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냥 불법으로 여러 컴퓨터에 내 자료를 담고 그 자료를 다시 공유한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돼. 뭐 복잡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으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불법으로 왔다 갔다 거린다. 이게 뭐 지금은 합법으로도 좀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불법 자료가 많이 공유가 되거든요. 뭐 토렌트, 당락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렌트는 예를 들면 뭐 영화나 아니면 그냥 불법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야동이나 뭐 야구 동영상이나 뭐 이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이 내에서 파일로 돌지만 그 중에서 음악을 중점적으로 한 게 이제 넵스터고 소리바다죠. 그러다가 너무 음악을 중심적으로 하니까 음악협회 이런 데서 그냥 소송이 와서 다 망했어요. 소리바다도 지금은 그 모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망한 게 한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2006년에 유토렌트 대표를 했잖아요. 꽤 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넵스터가 망한지. 근데 여전히 토렌트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게 음악이라는 사실에 그는 깜짝 놀라게 되죠. 그게 깜짝 놀라서 차린 게 이제 스포티파이를 차려요. 스포티파이는 뭐냐? 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토렌토 이런 거랑은 전혀 달라요. 그냥 광고를 보고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유저를 모으고 이 사람들을 유료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보고 음악을 들으니까 이 음악 저작권자들한테 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법이에요. 합법. 근데 예전에 한국에서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광고가 얼마 안 된단 말이야. 그 돈이. 그래서 광고를 듣고 음악을 했을 때 우리나라 음악 저작권 협회 이런 데들은 다 거절을 놓거든요. 그럼 스포티파이는 어떻게 런칭을 했냐? 이 광고밖에 안 되는데 라고 보면 스포티파이는 우리 에크 형님이 너무 똑똑해. 이게 미국의 레코드사거든요. 미국 레코드사는 여러 개의 인디들도 있지만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소니와 EMI, 뭐 워너뮤직 이렇게 네 군데가 거의 한 75% 이 정도를 독점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 에크 형님은 여기에 투자를 받습니다. 얼마를 투자받냐? 1억을 투자받아요. 네 군데 합쳐서 사실 여기에 한 군데 더 여기에 조그맣게 있는 탑5 멀린이라는 곳과 합쳐서 이 5군데한테 1억을 투자받고 지분율의 18%를 나눠줘요. 이 5군데에다가. 그러니까 이 5군데는 광고가 분명히 단가가 안 나오는데 내가 투자했잖아. 그것도 1억밖에 안 했는데 5개 합쳐서 1억인데 지분을 가져왔단 말이야. 만약 이걸 해보면 너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죠. 이게 예전에 훌루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예전에 그 저희 OTT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OTT 영상이랑 그 디즈니 영상 보시면 디즈니 영상 때 훌루가 컴캐스트도 갖고 있고 폭스도 갖고 있고 디즈니도 갖고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여러 군데들한테 컨텐츠를 다 받으려면 경쟁 없이 받으려면 이 사람들을 주주로 맞이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대형사들을 주주로 맞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도가 스포티파이와 훌루밖에 안 했냐라고 하면 너무 많이 해요. 대부분의 이런 컨텐츠 플랫폼을 하려는 회사들은 진짜 거의 다 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제대로 성공한 데는 훌루와 스포티파이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거를 따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에크 형님은 그걸 따와요. 그래서 내가 광고를 틀 테니까 광고의 70%는 넣어줄게.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 최대한 유료화로 바꾸겠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져다 주고, 세 번째, 지분까지 주면서 지분 18%까지 주면서 A18 내가 지분이라도 주자 이러면서 지분까지 다 주고 이들을 주주로 맞이하면서 음악을 틀 수 있는 권리를 이들에게 받아오죠. 이들이 받아왔으니까 인디사들도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다 스포티파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에 유럽을 중심으로 런칭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들이 들어온 이유는 단순히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음악 레이블사, 뮤직 레이블이라고 할게요. 뮤직 레이블사들은 그들의 주 수입은 CD였거든요. 이 CD인데 CD 시장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럼 CD 시장을 뭐가 대신 먹고 있었냐라고 보면 그게 스트리밍이 아니야. 스트리밍은 이 초록색이거든요. 스트리밍 시장은 아직도 너무 작아요. 그럼 뭐가 먹고 있냐라고 보면 전체 시장이 줄어드는 이유와 이게 먹고 있는 이유가 같은 이유인데 이때 아이팟이 나왔죠. 그래서 아이튠스가 앨범, CD가 아니라 곡당 다운로드를 받는 형태로 바꾸면서 업계를 바꾸면서 그들은 주 매출이었던 이게 이익률이 엄청 높잖아요. CD는 이익률이 진짜 높거든요. CD 매출이 줄어들고 곡당 다운로드밖에 안 하니까 전체 시장도 줄어들고 왜냐면 이 CD는 한 곡을 들으려면 무조건 8곡을 사야 되니까 이건 한 곡을 들으려면 한 곡만 사면 되잖아요. 게다가 이건 마진도 더 높고 이러니까 이 한 곡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 대한 그 매출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덕분에 이 CD의 시장도 뺏기지만 전체 음악의 시장 자체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레이블사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말도 안 되게 아주 조그맣게 늘어나고 있는 게 스트리밍이었고요. 스트리밍이 혹시 이 다운로드와 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분도 갖고 참여하자라고 하면서 들어온 게 우리 스포티파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에크 형님은 이들을 가지고 오는 이 전략도 좋았지만 이들이 오는 이 시기도 너무 좋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우연이고 어느 정도는 계산된 일이었겠지만 그들이 받고 있던 가장 큰 스트레스를 아이튠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이튠과 다른 시장에서 그리고 스포티파이가 보면 지금이야 스트리밍이 음악 산업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만큼밖에 차지 안 하던 시기예요. 그만큼 에크 형님은 스트리밍이 잘 될 거다라는 되게 매크로, 되게 거시적인 변수에도 스포티파이를 하면서 같이 베팅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되게 작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넷플릭스 할 때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가 카세트가 아니라 DVD에 베팅을 했던 거랑 똑같죠? 카세트가 훨씬 더 큰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VD에 베팅을 했는데 DVD가 커져서 넷플릭스가 잘 된 것과 비슷한 이치인 거예요. 이것도 서브스크립션이 훨씬 작은 시장이지만 이 시장 자체에도 베팅을 한 거예요. 우리 에크 형님은. 그리고 그는 2011년에는 음악의 가장 큰 시장 미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2008년에 유럽에 런칭을 했는데 미국 진출은 2011년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보면 사실 그거는 이들이 반대했어요. 이들이 무슨 반대를 했냐? 여기에 줄 때 그들은 광고도 그렇지만 광고에서 70%를 받아오는 것도 그렇지만 얘가 했던 두 번째 약속 유료화를 많이 시키겠다라는 거에 둘이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드롭박스 이런 회사들의 무료 유저의 유료화가 한 4%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4%가 약간 매직 넘버처럼 여겨지던 시기였어요. 4%가 무료 서비스를 유료 고객이 쓰는 퍼센트의 매직 넘버 같은 숫자가 드롭박스 때문에 한 4%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했거든요. 성공과 실패를. 우리 에크의 머릿속에는 4%가 있었고요. 우리 뮤직 레이블사들의 머릿속에는 15에서 20%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스포티파이는 4%를 달성하고 나서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계속 이거를 거절을 놓은 거죠. 그 생각이 다르다. 더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놓다가 2010년도에 이 4%가 7%까지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보고 아 그래 이 정도 되면은 아직은 이르지만 해볼만 하다라고 겨우 오케이를 받아왔어요. 근데 사실 그전에는 이 4개, 5개의 레이블사들은 우리 에크 형님한테 계속 뭘 주장했냐면요. 미국은 유료만 가자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에크 형님이 무조건 광고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7%까지 올리고 간 거거든요. 근데 이 레이블사들이 그래서 멍청했냐. 사실 15에서 20%도 그렇고 유료도 그렇고 그렇게 멍청한 기준이 아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 시장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유료는요. 다운로드인 iTunes가 잡고 있었고요. 그냥 iTunes 말고는 거의 나머지는 너무 점유율이 낮았어요. 무료는요. 라디오인 판도라, 랩소디, 라스트 FM이 잡고 있었어요. 이 랩소디가 아까 말씀드렸던 넵스터예요. 넵스터가 여기 합병되면서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에서는 mp3를 구매만 유도를 하고 스트리밍은 무조건 무료이지만 라디오로 내가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플레이리스트에서만 들을 수만 있는 그런 라디오로만 무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료 스트리밍이라는 시장 자체는 미국에서 사실 해봄직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레이블사들은 유료 스트리밍으로 바로 진출하길 원했었던 거였는데 왜냐면 유료 레이블사들이 원하는 건 이 아이튠스를 잡는 거니까 유료 스트리밍 시장으로 들어와서 이 아이튠스와 경쟁을 하길 바랬는데 우리 에크 형님은 두 개를 다 먹길 바란 거지. 광고로 들어와서 이 라디오 시장도 먹고 유료로 들어와서 아이튠스도 먹고 이 2개를 다 원했던 거죠. 그래서 줄다리기가 한참을 걸렸고요. 한참 만에 미국 진출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모든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될 놈 될이에요. 될 놈 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운이라는 건 그 사람 인생에 너무 많은 걸 좌지우지해. 이때도 아이튠스가 없었으면 얘네들이 투자하면서 계약 안 해줬을 거예요. 또 하나, 그가 왜 또 될 놈 될이냐 라고 보면 2008년에 유럽에 진출하고 2011년에 미국에 진출했잖아요. 2009년에 우리의 마크 주커버그 형님께서 스포티파이는 너무 좋다 이런 글을 남기시고요. 자기 자신의 메시지도 스포티파이가 너무 좋다. 우리 마크 주커버그 형님이 우리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형님이 스포티파이가 짱이다라는 거를 자기 피드에 다 해놨어. 이거는 영업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크 주커버그가 그냥 쓴 거야. 스포티파이가 좋다. 근데 지금이라면 이제 1시간 안 됐으면 진짜 몇십만 개 됐을 텐데 이때는 딱 3명이 라이크 했더라고요. 1시간에 3명 라이크 했더라고. 이 당시에 내가 페이스북에서 주커버그 라이크 했으면 주커버그랑 친해질 수 있었는데 아쉽다. 내가 4번째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커버그가 그래도 미국인인데 미국에도 진출 안 한 스포티파이를 어떻게 알았냐고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인생은 다 연결돼. 뭐랑 연결되냐? 아까 넵스터랑 연결돼요. 뭐냐면 우리 넵스터의 우리 션 형님께서 넵스터의 창업자잖아요. 우리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션이 주커버그의 약간 초기 멘토였어요. 초기 멘토. 원래 이름이 더 페이스북이었던 거를 페이스북으로 바꾼 거에 제안도 이 션 형님이 했다고 영화에는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초기 멘토였어요. 이게 소셜 네트워크고 이게 실제 인물인데 초기 멘토이자 대주주였거든요. 이 우리 션 형님은 이 스포티파이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야. 왜냐면 넵스터 하다가 안 됐잖아. 근데 이 넵스터의 유료화, 합법화로 나온 게 스포티파이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래서 직접 이메일을 보냅니다. 제목은 생각들이라는 이메일을 보내요. 다니엘이 에크고 샤킬이 공동 창업자 한 명 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몰라도 돼요. 에크 형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Amazing experience.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고 우리 주커버그도 또 좋아했다. 아 이게 너무 좋다. 주커버그도 좋아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여러 회사와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메일을 보내요.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마크 주커버그가 스포티파이는 너무 좋다라고 하고 숀 파커가 이메일이 와서 페이스북과 협력하자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닌데 그것도 미국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을 거야. 그들이
페이스북을 만들면서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했던 이유가 또 있긴 있어요. 뭐냐면 숀 파커와 우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의 냅스터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게 페이스북용 냅스터거든요. 와이어 호그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바로 망해요. 뭐 UI도 별로고 다 별로잖아. 딱 봐도 별로잖아요. 이걸 말아먹고 고민하던 찰나에 스포티파이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협력하자는 이메일을 스스로 보내줘요. 그리고 2011년 스포티파이에 미국 진출하는 그 해 페이스북은 스포티파이와 함께 음악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서로 긴밀하게 오픈을 하냐면 그 이름이 페이스북 뮤직으로 할지 스포티파이 온 페이스북으로 할지 고민 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긴밀하게 논의를 해요. 그러면서 페이스북 뮤직이 나오죠. 페이스북 뮤직은 스포티파이 온 페이스북은 어떻게 나오냐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내가 듣고 있는 노래 그리고 피드에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내가 듣고 있는 노래들이 이렇게 장식을 해줘요. 저희 진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의 피드를 차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이거든요. 진가에서 페이스북 피드를 차지해서 몇 천만이 그냥 찍었잖아요. 근데 그 피드를 페이스북이 내가 줄게라면서 스포티파이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가는 이때 고생하고 있을 때란 말이야. 페이스북이 게임을 쫓아내가지고. 근데 페이스북은 게임을 쫓아내고 여기에 음악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음악은 스포티파이죠. 그것도 이렇게 괜찮은 UI도.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단 4일 만에 100만 명 유저를 모아요. 미국을 진출하자마자 진짜 단 4일 만에 100만 명을 모으고요. 그 당시에 아까 판도라가 미국 그 무료 라디오의 최고봉이라고 했잖아요. 이 무료와 유료라고 있었는데 광고와 유료를 같이 진출했으니까 광고를 통한 무료에 먼저 진출할 거잖아요. 그럼 먼저 봐야 되는 건 판도라랑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 무료 라디오 시장에서 판도라가 1등이니까 판도라와 스포티파이는 이렇게 시작했다가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스포티파이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야. 사실 스포티파이도 이것저것 열심히 했어. 하지만 우리 진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페이스북 피드가 얼마나 마케팅 좋은지를 아시잖아요. 이거를 그냥 갖다 줬어요. 과연 이 급성장에 페이스북이 몇 퍼센트를 했을까? 라고 보면 저는 말도 안 되는 퍼센트일 거라고 생각해요. 페이스북이 이 급성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퍼센트였었어요. 그리고 이 급성장을 보니까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은 여기를 쳤는데 판도라를 이기잖아요. 2015년도에 가장 타들어가는 사람은 이쪽이죠. 아이튠스죠. 2015년에 그들은 판도라를 이기거든요. 미국 무료 라디오 음악 시장의 최강자였던 판도라를 이기거든요. 가장 목이 타는 사람은 아이튠스죠. 그래서 2015년도에 그들은 애플 뮤직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애플 뮤직은 사실 되게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조차도 스포티파이가 2011년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애플 뮤직이 2015년도에 나왔다고요. 이것도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데 밑에 경쟁사가 4년 후에 그 산업에 진출한다? 그런 경우가 조금씩 있지만 그런 경우가 진짜 없거든요. 근데 이 스트리밍 음악 시장은 4년 후에 진출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이 스트리밍은 너무 작았고 이 큰 시장인 다운로드를 아이튠스가 다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 먹고 있던 다운로드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스트리밍이 이만큼 커진 거야. 근데 애플이 보다 다운로드 시장과 스트리밍 시장이 거의 같아질 때쯤까지 기다렸다가 진출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운이라고 봐요. 이만큼 애플이 한 발짝 늦게 진출한 건 왜냐면 이 당시는 지금은 애플이 서비스에 되게 눈을 많이 완전 서비스에 포커스가 완전 가 있거든요. 지금 애플은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완전 서비스 회사예요. 근데 2011년에서 2015년 이 당시는요. 애플은 아이폰 이런 하드웨어, 아이패드 이런 하드웨어에 완전 포커스가 가 있었어요. 하드웨어를 먼저 잡고 서비스로 갔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하드웨어에 포커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이폰 엄청 잘 나가지 아이패드 잘 나가지 이런 걸 보니까 내가 다 먹고 있던 이 다운로드 시장이 스트리밍 시장한테 다 뺏기고 있는 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스트리밍 시장이 아이폰 시장과 같아질 때쯤 스트리밍 시장이 다운로드 시장과 비슷해질 때쯤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때서야 발견하고 애플 뮤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운이 좋은 거야. 근데 애플 뮤직이 너무 늦게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유료 가입자만이거든요. 유료 가입자. 아까는 이제 판도라랑 비교한 거니까, 무료 라디오인 판도라랑 비교한 거니까 이건 전체 유저 수고, 애플은 이제 유료 가입자랑만 비교해야 되잖아요. 이건 유료 스트리밍이니까 유료 가입자만 비교한 건데 2015년도에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벌써 스포티파이는 2천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애플 뮤직이 나왔을 때 바로 2천만 명이었어. 그러니까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넓어져요. 퍼센트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갔지만 절대 숫자로는 오히려 넓어지는. 그래서 스포티파이는 자기가 정말 잘했지만 이 배경도 너무 좋았어요. 시작할 때 아이튠스가 있어서 레이블사들의 표를 얻을 수 있었고, 페이스북이 미국 진출하니까 갑자기 피드에 스포티파이를 다 때려박아 줬는데, 스포티파이가 진출하면서 이 다운로드 시장이 줄어들고 스트리밍 시장이 올라가면서 아이튠스가 없어지고 이들이 늦게 진출하고, 이 모든 것의 행운과 본인들의 노력이 다 곁들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는 시작할 때부터 개인화, 플레이리스트, 사용성 이런 것들에 엄청 포커스를 맞춰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개발이거든요. 개발과 디자인이거든요. 특히 개발. 스포티파이는요, 처음부터 음악회사도 음악회사지만 완전 개발 회사로 포커스를 맞추고요. 좋은 개발자들을 엄청 뽑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이 개인화와 플레이리스트에 엄청 노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사실 스포티파이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너무 잘 됐지만 본인의 능력으로도 진짜 잘 된 게 뭐냐면, 이게 완전 대박을 쳐요. 뭐냐면 매주 노래를 골라주는, 근데 아직까지 들었던 본인 취향과 비슷한 노래를 골라주는 그런 걸 내거든요. 이 플레이리스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인화와 플레이리스트를 합친 거잖아요. 이 디스커버리 위클리가 말도 안 되게 히트를 쳐요. 어느 정도로 히트를 치냐면, 이 디스커버리 위클리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 디스커버 위클리 때문에 스포티파이에 들어간 유저 수가 4천만 명. 와, 엄청나죠? 엄청나요. 스포티파이가 이런 이 플레이리스트가 근데 진짜 좋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약간 밤에 듣는 조용한 인디 음악 되게 좋아하고요.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밝은 노래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런 노래들이 내가 찾아보기 되게 힘들거든요. 모르는 노래들을. 근데 그런 걸 매주 추천해주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애플 뮤직을 쓰는 사람들조차 스포티파이에 가입해서 이 디스커버 위클리를 보고 이거를 애플 뮤직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이 디스커버 위클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히트를 쳐요. 그리고 이게 히트를 치고 나니까 그 뒤에 거를 계속 내죠. 예를 들면 릴리스 레이다, 이것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타임캡슐, 옛날 자기가 좋아할 만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옛날 노래만 추천해주는, 이런 되게 취향 저격의 플레이리스트를 엄청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발휘한 게, 이거는요 결국 플레이리스트잖아요. 플레이리스트고 두 번째는 발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핀터레스트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발견은 광고거든요. 제 핀터레스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견은 광고예요. 광고와 발견은 이 광고를 잘만 저격하면 발견과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스포티파이는 이 발견을 광고로 만들어요. 유저가 잘 모르게 이 발견을 광고로 만들어서 이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광고비를 받아요. 이거 되게 똑똑하지 않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너무 좋아해요.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진짜 유저와 플랫폼과 그리고 광고주까지 셋 다 모두 다 만족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이 플레이리스트를요, 그러니까 스포티파이는 이 개인화된 플레이리스트가 진짜 짱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리스트를요 또 다른데, 그러니까 이 광고는 이 내 노래를
홍보하고 싶은 창작자들한테 여기에 입점할 수 있게끔, 남들한테 디스커버 위클리에 많이 노출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플레이리스트가 좋은 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플레이리스트는 그전까지의 음악 서비스는요, 그냥 내가 원할 때 듣는 거. 근데 스포티파이는요, 이렇게 위클리, 이렇게 특정 날을 지정해서 업데이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많은 유저들이 방문을 하는 음악의 새로운 듣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스포티파이가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개인화돼서 만들면서, 그것도 이렇게 특정 날짜를 찝어가면서 만들면서 새로 만들어낸 이 음악 서비스의 지속 유저를 계속 모으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플레이리스트를 광고에도 사용해. 어떤 광고에도 사용하냐? 예를 들면 발렌타인데이 때 쏘리라는 음악을 42번 들은 사람에게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6년 발렌타인데이에 쏘리라는 음악을 42번 들은 사람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 이분도 울고 계시는 것 같아. 막 이렇게 광고를 사용해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가 벤처의 작은 레벨에서는 이런 광고 능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점점 커지면서는 이런 광고 능력이 회사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장점도 이용하면서 위트 있고 대중들에게 바이럴 요소가 빡 갈 수 있는 이런 광고를 플레이리스트에서 엄청 만들었어요. 이런 발렌타인도 만들었고요. 예를 들면 이 브렉시트 아시죠? 유럽에서 영국이 나갔을 때, 이때 영국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때 무려 3,749명이 이 세상이 종말이 왔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었대요. It's 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 우리가 아는 세상의 종말이 왔다. 이 노래를 무려 3,749명이 들었대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라. 브렉시트 투표한 날이야, 투표한 날.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라. 요런 위트 있고 사회적인 메시지조차 스포티파이는 이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본인을 광고하면서 때린 거지. 나 이런 광고 너무 좋아. 이런 광고들 진짜 이거 소셜에서도 바이럴이 엄청 됐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1235명이 걸스 나이트, 여자의 밤을 플레이리스트를 좋아한대요, 올해. 그래서 1235명의 남자들이 걸스 나이트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저도 1235명을 사랑합니다. 듣고 계시지만 남의 얘기는 아니죠? 우리 모두의 얘기였을 수 있어요. 데이트하기 전날 이런 거 한번 듣고 가야 되잖아. 무슨 취향인지 몰라고. 나는 이런 광고들도 스포티파이의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스포티파이의 진짜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알아요? 스포티파이의 진짜 가장 큰 장점은요, 이 모든 거를 무료에서 유료화로 바꾸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스포티파이의 플레이리스트가 됐건 뭐가 됐건 모든 장점을요, 무료를요 유료로 만드는 데 썼어요. 예를 들면 광고는 당연히 없겠죠. 플레이리스트 추천은 똑같이 해주는데 무료에는요, 넘기기. 플레이리스트니까 내가 매주마다 이번 주에 내가 좋아하는 새로운 발견, 내가 아직까지 내가 안 들어본 노래를 새로 추천받는 거를 매주마다 들어가는데, 플레이리스트가 많이 올 거잖아요. 그럼 듣다가 초반에 한 1분 듣고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넘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몇 번 못 넘겨요. 스킵의 제한을 뒀어. 그리고 이 플레이리스트 추천을 받으려면요, 내가 듣는 곡을요 모두 다 입력해놔야 돼요. 왜냐면 이 추천은 내가 안 들어본 곡 중에 추천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들어본 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추천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듣는 곡을 모조리 입력해놓지 않으면 내가 이미 들은 곡으로 플레이리스트가 온단 말이야. 이왕 내가 듣는 곡 다 입력해놓으면 스포티파이로 무료로 쓸 수밖에 없고요. 스포티파이로 무료로 쓰다 보면 광고 보고 스킵에 제한 오고 여긴 다운로드도 되니까 유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들의 진짜 핵심은 플레이리스트인데,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사람을 모집한 사람의 광고와 스킵 제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도 막 곡수를 계속 처음에는 10곡을 했다가 3곡을 했다가 계속 줄였어요. 그러면서 무료를 유료로 바꾸는 이 전략이 그들은 말도 안 됐어요. 제가 아까 스포티파이가 2011년 미국으로 진출하기 전에 무료에서 유료 전환율이 7%라 그랬잖아요. 이게 2014년도에는요 25%까지 올라가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드롭박스에서 말한 유료에서 무료 전환율 매직 넘버가 4%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드롭박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걸 성공하면서 회사가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벤처들은 내가 무료로 모은 회원들 중에서 4%만 유료로 바꿔도, 광고 같은 걸 없애면서 유료로 바꿔도 내 서비스는 성공이다 라고 말하는 매직 넘버가 4%였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25%까지 올라간다니까요. 4%와 25%라니까요. 아까 뮤직 레이블 회사들이 이런 4% 같은 숫자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말도 안 되게 15%에서 20%를 기대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2014년도에 넘겨요. 지금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지금은요 무려 50%예요. 대박 아니에요? 진짜 대박. 지금은요 스포티파이 전체 유저 중에서 반이 프리미엄이에요. 와, 대단하죠. 말도 안 돼요. 스포티파이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때부터 50%가 예견돼 있었어. 왜냐면 스포티파이에서 무료로 받던 회원들 중에서 3년 후에는 50%가 유료로 바뀌었대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스포티파이는 이 개인화된 플레이리스트라는 이 경쟁력을 가지고 이 유료에서 유료로 바꾸는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에 거의 미친 듯한 성공을 보여줘요. 그리고 게다가 아까 이 비슷한 시기였었잖아요. 애플 뮤직이 진출했을 때가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비슷한 시기였잖아요. 2018년도에는요. 스트리밍이 전체 음악 시장의 대부분이에요. 아니, 더 커졌네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옛날 CD 정도예요. 옛날 CD 정도예요, 스트리밍이. 스트리밍이 옛날 CD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리밍 시장은 말도 안 되게 커졌고요. 그 내에서 스포티파이는 플레이리스트를 잡으면서 유료 고객을 엄청나게 높인 거죠. 근데 유료 고객들은요. 내가 플레이리스트를 또 추천받으려면요. 내가 듣는 곡을 다 입력해놨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비슷한 플레이리스트가 나와도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내가 듣는 곡, 이거 음악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은 다 느낄 거예요. 내가 듣는 곡들의 라이크가 많이 눌려져 있잖아요. 다른 음악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거를 스트리밍 시장이 없을 때부터 유저를 1등으로 들어오자마자 2015년부터 계속 1등이었잖아요. 1등으로 모으기 시작해서 유로까지 엄청나게 모았으니까 이 스포티파이는요. 이 미국 내에서 이 경쟁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엄청나요. 엄청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